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지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설 연휴 전에 500만 원씩 손실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또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자 국고채 시장 금리도 따라서 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새해가 된 지 이제 일주일인데 추경 논의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추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커져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좀 보상해주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대선 주자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속도를 내서 추경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추경 일정을 서두르겠다 이 말인 거죠? 네, 여당에서는 이미 설 전에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약 30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지금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스탠스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홍남기 부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주부터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고채 금리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3년물 네. 금리가 다시 2%대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정책 기조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이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까? 예, 보통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하는데 연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국채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고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글로벌 시장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연초에 이제 집행되는 추경이다 보니까 뭐 한 25조에서 30조 원 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추경 이슈에 대한 결론이 좀 빨리 나야 국고채 시장 금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1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1bp, 0.01%포인트 정도의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경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3년물 국고채 평균 금리는 지난 4거래일간 21bp,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3bp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직 추경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 이벤트도 있는 만큼 금리가 더 요동쳐서 시장의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융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시장 상황도 잘 파악을 하면서 이번 추경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